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7월 23일 토요일이고요. 108회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아마 보셨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특강이 있습니다. 동북센터에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우리 모두의 웰빙 라이프를 위한 마음의 기술. 이 강의는 이번에 그 재미있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할지 저도 기대됩니다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하실 텐데요. 그 블룸 컴퍼니의 대표이신 박정효 대표님 그리고 또 우보영 그 소장님이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이 얼마 전에 그 젠틀마인드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것이 우리 웰빙 라이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 심리지원 동북센터에서 두 분을 초청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 토요 마음 공부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 박정효 우보영 두 분 선생님께서 웰빙 라이프를 위한 좋은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웰빙 라이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럼 먼저 네, 정서 마음 챙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번 좀 이때 한번 떨어져서 내 마음을 날씨를 보듯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나쁜 좋음,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과 친절, 불만 감사. 네, 체크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3분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 저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서 체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분 좋음, 나쁨,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친절, 불만, 감사. 익숙해지면은 그냥 해도 되는데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 종이에 놓고 체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밑에 그 뭐라고 쓴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정선 마음 챙김 그 체크리스트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종이로 된 거를 PDF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그 다운받으시면 아마 이 쌍이 한 페이지에 2개씩에서 8개, 하루에 8번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요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요 동영상 밑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셔서 네, 그 PDF로 되어 있는 정선 마음 챙김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연필로 볼펜으로 체크를 처음에는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속으로만 해도 되겠지만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의응답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지난번에 안 선생님 오늘 나오셨나요?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안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까? 네, 나왔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한 주 그냥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 좀 네, 적용해 보고 그랬는데요. 네. 좀 마음에 좀 편안함이 좀 생기셨는지요? 근데 솔직하게 이전보다는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뭐 뒤숭숭하죠. 약간요.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거를 좀 가지고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붙이자면은 우리는 왜 두 번째 화살을 쏘는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 번째 화살 많이 쏘시죠? 지난번에 그 유튜브 댓글에 그 별빛님이 이번 한 주는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어떤 두 번째 화살을 쏘는가를 봐야겠다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일종의 체계적 마음 챙김이죠. 내가 모니터하겠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또 습관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쏠 텐데 두 번째 화살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혹시 별빛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두 번째 화살 쏘는 거를 좀 알아차린 게 좀 있으셨나요? 몇 가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별빛님. 그리고 네. 도반 선생님들. 어, 저는 일단 직장인이니까 회사 네. 생활하면서 네. 뭔가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거를 제가 음. 스스로 발견했고, 좀 이전보다는 훨씬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쉬웠습니다. 아니 그 쉬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이구나 이렇게 또 탁 네, 알아차리셨냐 이거죠. 알아차린 게 있었냐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두 번째 화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냥 회사 장면 내에서 어떤 장면이 딱 발생했고, 네. 그게 조금
나에게 폄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느껴졌을 때 음, 예, 거기서 제가 계속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걸 발견하고 음, 예, 네, 그 순간순간이 계속 알아차려져서 이거 두 네, 번째 화살이다, 화살이다 네, 그걸 좋습니다. 인식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의 대표적인 게 이제는 반추죠. 부정적인 반추. 대표적인 것이 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정의 반추인데 부정적 반추. 되새김하는 거죠. 왜 할까요? 왜? 왜? 무슨 이익이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주 하는 두 번째 화살이 뭔가? 지금 별빛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반추 많이 하실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건데 생각하잖아요. 생각한다고 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날 뿐이고 생각할수록 우울해지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생각할수록 원망심, 화가 나죠. 또 자기의 잘못,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게 되죠. 그 남 탓하면 화가 나고 내 탓하면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말아야죠. 괜히 남 탓하지 말다 그래서 내 탓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할까요? 무슨 유익함이 있다고? 지난번에 안 선생님의 케이스, 여러분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누구한테 원망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갉아먹는 걸 알아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란 걸 알아요. 또 마음 공부를 해서 그것이 이제 이름하여 두 번째 화살이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그 부정적인 생각, 일하다가도 또 그 친구 생각나고 부딪혔던 사건 생각나고 왜 그랬을까? 나한테 충분한 왜 진정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인가? 화가 나요. 왜 자꾸 그 생각 할까요? 이 닦다가도 생각납니다. 샤워하다도 생각이 나요.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요. 또 다리 다친 게 아픈 통증이 나면 더 생각이 나요. 자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익이 있다고요? 우리 모두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우린 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생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전한 이기주의자 되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온전한 이기주의자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 공부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기죠. 이 지혜가 생기죠. 성장하게 되면 지혜로워지죠.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기주의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사람이죠. 지혜와 자비. 이것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온전한 이기주의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 가는 거죠.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안 선생님의 케이스,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원망할까요? 그게 나를 말하자면은 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또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라고 자책까지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심이 일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 공부를 했다는 나가, 마음 공부를 했던 내가 왜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왜 쏘고 있는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한심하다고 해서 나를 또 자책하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거죠.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담받다 보면은 부모 탓을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여러 번 다뤘을 겁니다. 저는 상담할 때 과거를 다루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 다루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원망심만 생깁니다.
아, 그랬구나.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구나. 부모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학대했어. 나를 가스라이팅 한 거야. 내가 몰랐구나. 어머니가 나를 가스라이팅 했구나. 그래서 알면 어쩌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가스라이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 알면 뭐 어쩌다고요.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 과거의 원인이 그래 어머니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다. 그거 알아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도 이제 그걸 알게 됐어. 이제 엄마를 계속 원망해.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해.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나는 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 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비난, 이런 것에 빠집니다.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비난. 네. 이게 글자가 조금 잘못됐군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왜 할까요? 왜 과거를 그랬다고 해요. 어머니 때문이라고 합시다. 근데 물론 그것도 알고 보면 또 어머니는 또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할머니 때문이죠. 할머니 또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 때문이죠. 올라가면은 6.25 동란, 6.25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일제 치하의 그 어두운 생활 삶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원인을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어머니가 뭐 종착적인 원인인지 아세요? 굳이 원인을 따지겠다면 왜 어머니에서 멈춰요?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 살던 그 한국의 시대적 상황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곱씹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우린 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나를 더 고통을 연장시키고 고통을 더 깊게 하는 그런 행위를 왜 할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왜 지나간 거, 혹은 또 지금 말씀 안 했습니다만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오지 않는 미래를 계속 걱정하잖아요. 우리 과거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오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려놓고 일단은 과거에 대해서 바뀔 수 없는 과거를 왜 자꾸 곱씹을까요? 그 곱씹은 무슨 이익이 있다고요? 아, 햇빛님이 네, 과거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좋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걸 알므로써 오히려 더 음, 자기의 원망할 때 찾은 거죠. 물론 이제 햇빛님 말씀대로 상담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니죠. 어. 근데 오히려 그 부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원망으로 오히려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그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이폰님이 그랬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이다. 네, 그게 좀 지혜로워져야겠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근데 어리석더라도 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 잠깐 그 심리학 얘기 좀 할까요? 네, 전체 지우기를 하고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네. 그 심리학 개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만 배웠더라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행동에는 말이죠. 이
뭐라고 할까? 음, 그 조작적 행동이 있고요. 아, 말이 좀 어려운 게 막 나오죠. 반응적 행동이 있어요. 반응적 행동. 이 반응적 행동은 그냥 뭐 특별히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아 그러는 거죠. 네. 슬프면 눈물이 나는 거고, 재밌으면 나는 웃음이 나는 거죠. 또 혹은 또 맛있는 게 들어가면 침이 나오죠. 거의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게 들어가면 침이 나오고, 쓴 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서 막 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작적 행동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또 뭐 공부하는 행위, 뭐 세상의 모든 행위가 거의 조작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학습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뭐 젖꼭지 찾아가지고 뭐 젖을 먹는 그런 행동은 거의 반응적 행동이죠. 네, 반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반응적 행동에도 학습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파브로프의 실험 잘 알죠? 딸랑딸랑 하면 침 흘리는 거. 근데 처음부터 딸랑딸랑 소리 침 흘린 거 아니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면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에 무조건 반응이죠. 근데 이제 무조건 자극인 먹을 거 고춧가루하고 딸랑딸랑 소리를 자꾸 페어링 한다 그러죠. 배상 함께 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딸랑딸랑 소리도 침을 흘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침 흘리는 거는 어쨌든 이제 침 흘리는 것은 반응적 행동이죠. 반응적 행동인데 거긴 또 학습이 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딸랑딸랑의 소리에 침 흘리는 것은 학습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행동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 어떤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그 행동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럴 때 그 행동의 결과를 뭐라 그러냐면, 그 행동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을 강화라고 하고요. 그 행동을 줄어들게 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해요. 처벌. 요 강화는 이제 또 쉬운 말로는 이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네. 좀 이제 일상 용어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강화라 그래요. reinforcement, 강화. 강화 처벌인데.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뭐예요? 강화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면, 사회적으로 괜찮은 행동이면 그 행동을 강화시켜요. 칭찬으로. 혹은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보상받은 행동은 더 나타나요. 그걸 강화라 그러죠. 반면에 이제 야단을 친다거나 맴매를 한다거나 그런 건 처벌이죠. 그러면 이제 때를 쓰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두 번째 쏘는 화살, 두 번째 화살을 왜 쏠까요? 다시 근본 우리 문제의 출발로 돌아옵시다. 왜? 무슨 이익, 무슨 강화가 있을까요? 내가 과거를 곱씹으면 무슨 강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안 선생님의 사례에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막 화가 나고 막 속으로 욕이 나오고 막 그런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런 행동은 자기를 소진시키잖아요. 자기를 오히려 파멸적으로 가잖아요. 자기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퇴보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할까요? 또 더군다나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야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무슨 강화가 있을까요? 강화가 없는데도 그런 행동할까요? 교수님,
네, 햇빛님. 저는 그게 그 상황을 다시 겪지 않게 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텐 괴로웠지만 네,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를 안 만나고 네, 다시는 그런 비슷한 경우를 안 겪을 수 있게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 강화가 있죠. 그런 이익이 있어. 우린 이기다 이기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햇빛님. 늘 어, 햇빛님은 그렇게 딱 이성적으로 딱, 요거는 내가 요러니까 요렇고 요렇고 요러니까 요러겠구나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만 딱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루머네이트 반추하는 게 많을까요? 어, 저는 그 사람이 타고난 감정의 본능적인 기제 자체가 음, 그렇게 부정적인 게 있으면 계속 반추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추하고 나한테 괴롭게 해서 그 상황을 피하게 저는 그냥 인간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부처님도 인간 탐진치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타고난 게 그렇게 타고난 것 같고, 음, 다만 이렇게 마음 공부나 특수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좀 더 그거를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정말 그건 훈련을 해야지 아니면 네, 정말 운이 좋아서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아주 정말 평화적으로 사고하고 대처하고 감정 음, 패턴을 익힌 네, 어릴 때부터 음, 익힌 아주 그런 소수는 이런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네, 네,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음, 음, 그 아주 많은 훈련을 통해야 그 본성에서 네.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어쨌든 강화가 없는데도 그 행위를 반복할까?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강화,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근데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게 보상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 순간은 그걸 보상으로, 강화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햇빛님 말씀대로 그렇게 과거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게 유익함이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불필요한 혹은 자기를 소모시키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으로 빠지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으로 빠지는 그러한 반추가 대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우리가 타고난 부정 경향성은 이제 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건 다시 다음 기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 대비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그것도 물론 이제 강화를 받기 때문이죠. 강화를 받기 때문이고 또 다른 건 이제 생존, 진화적으로 생존에 유익했기 때문인 거고 그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다음에 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기에도 내가 알기에도 이런 생각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나. 그 친구가 원망심이 자꾸 들어. 또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 내가 어머니가 나를 가스라이팅한 걸 알게 됐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해봤자 무슨 도움이 돼? 지나간 건데. 이제는 나는 나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현명한 태도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게 교묘한 강화가 있어요. 이 강화 스케줄이라고 그러는데 강화 계획이라도 하고 이 강화에는 말이죠. 연속 강화가 있고 부분 강화가 있어요.
연속 강화는요, 어떤 행위 후에 늘 강화가 와. 어떤 행동을 하면 즉각 늘 그 원하는 보상을 받아요. 그런 경우와 부분 강화는 뭐냐면 행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강화가 오고 어떤 때는 강화가 안 와. 자, 여러분, 뭐 심리학 개론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 행동이 소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어떤 게 그 소거에 더 강력할까요? 어떤 것이 한번 딱 이렇게 습관이 들면 학습이 되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까요? 어떤 행위가 유지됨에 있어서 연속 강화로 학습됐을 때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부분 강화로 학습됐을 때 그럴까요? 아마 심리학 배운 지 오래되셔서 까먹은지 모르지만 정답은 부분 강화입니다. 얼뜻 생각하면은 늘 강화를 주는 것이 좋지. 그래야 그 행동을 더 강하게 학습시켜서 유지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연속 강화, 부분 강화하면 연속 강화일 때는 그 맥락이 바뀌면 행동이 쉽게 소거됩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있어요. 여기 전건이 있는데 단추가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비둘기는 배고프면 그 버튼을 누르겠죠. 배고프면 버튼 누르면 먹이가 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늘 누르면 나와. 늘 누르면 나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눌러도 안 나와. 몇 번 눌러도 안 나와. 눌러도 안 나와. 눌러도 안 나와. 그러면 이 비둘기는 이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하면 그 행동이 소거가 돼요. 그런데 어떤 비둘기는요, 늘 강화를 주지 않았어. 이렇게 두드릴 때 딱 먹여 나오기도 해. 근데 두드려도 또 안 나와. 근데 또 두드리다 보면 또 나와. 두드리면 안 나오다가 또 두드리면 나와. 미치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요, 두드려도 안 나온다고 해서 멈추질 않아. 쉽게 소거가 안 돼. 여러분, 사람 도박 빠지는 얘기 알죠? 도박. 도박에 빠지는 게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도박판에 들어가서 도박을 했을 때 늘 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배팅을 해. 잃어. 그래서 어쩌다 한번 딱 따잖아. 리인포스먼트, 강화. 보상이 확 들어오잖아요. 어쩌다. 그러니까 늘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온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소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학습의 원리는요. 이런 방식으로 특히 이제 이거를 또 나누면 또 복잡하게 뭐 간격으로 주느냐, 비율로 주느냐, 그걸 고정으로 주느냐, 가변적으로 주느냐 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어쩌다 주는 강화를 받은 경우에는요, 그 행동이 잘 소거가 안 돼요. 그래서 도박의 경우에도 그렇죠. 아마 그 러시아와 때 참호국왕도 비슷할지 몰라요. 늘 막히는데 어느 때 한번 뚫려갖고 쫙 나간 경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차 모는 행위를 차 몰고 가봤자 또 길 막힐 텐데도 차를 또 몰고 나가. 왜? 어쩌다 강화를 받았거든요. 인간의 많은 행위가요. 이런 그 부분 강화. 특히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 가변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가변 비율. 이 가변 비율 강화가 가장 소고에 강력합니다. 어쩌다 주는지는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마치 도박판에서 한 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먹을 확률이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화를 받게 되면요. 그 행동이 잘 소거가 안 됩니다. 아까 햇빛님이 과거를 반추하는 것이 유익함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가변 비율로 강화를 받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게. 근데 실제로는 과거를 돌아보는 걸 통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가 어쩌다 있는 거죠. 어쩌다 있는 건데 그 많은 그 고통스러운 행동, 도박하는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자기 삶도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사회 전체로 볼 때도 암적인 행동이죠. 그런데도 도박 행위가 왜 소고가 안 되느냐는 말이죠. 가변 비율로 강화를 받는다. 어쩌다 강화를 받는다. 어쩌다. 그게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아마 안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건 분노죠. 분노. 분노는 제가 보기에는 추측컨대 아마 도파민 분비나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좀 그 뭔가 활기를 주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올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알잖아요. 편안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주로 활동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위급 상황일 때는,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뭐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게 되고 온몸으로 좀 그 혈액이 빨리 순환되고 말이죠. 노폐물 빨리 돌아오고. 말하자면 좀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강화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강화죠, 이것이. 이것이 강화죠. 도파민이나 아마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그 분노를 할 때, 그래서 분노 행위가 잘 소거가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이런 그 강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분노 행위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분노 행위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즉각적 강화에 취약해요. 즉각적 강화. 즉각적 강화 혹은 처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 결과. 내 행위에 대한 즉각적 결과. 그것이 강화냐 처벌이냐 하는 즉각적인 거에 인간은 취약해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유익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처벌이야. 근데 즉각적으로 그게 보상적으로 경험되게 되면 그 행위가 소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가 보면 어리석다 그러죠. 그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그 행위를 왜 하느냐? 나름대로 그것이 보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야겠다. 성장. 이게 지혜로워져야겠다. 네. 이럴 때 이제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죠. 이럴 때야말로 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동기 상태 이론이 나옵니다만,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동기 중에서 어떤 동기를 좀 더 붙잡고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장 동기죠. 성장 동기.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이 성장 동기를 다시 곱씹어 봐야 돼. 혹시 오늘 강의가 딱딱하기만 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구나라는 이해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런 강화 때문에 내가 행동했구나. 이해가 되네. 내가 바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인간이, 유기체가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생명체는 이러한 보상 시스템, 처벌 시스템, 이 학습의 원리에 지배받는구나. 나 역시 하나의 그 유기체, 생명체로서 이런 학습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성장 동기를 좀 더 강하게 붙잡고 그거를 활성화시켜야겠구나.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생각해 봐야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명상을 배우고 마음 챙김을 배우고 긍정 심리를 배워야겠다. 그래. 이제 내 마음 먹었어. 이제 그 친구 지난번에 나왔어요. 100원짜리 100원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어떤 거 선택할래? 야, 이거 내가 그 친구하고 얻는 이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비에서 오는 이 즉각적인 이 강화, 이 에너지 때문에 강화 때문에 내가 100원짜리 때문에 10억짜리의 그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10억짜리의 투자를 10억짜리 얻는데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의 수행을 하자. 좋은 기회다. 그 친구와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100원을 잃었어. 100원을 잃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10억을 벌리라. 이게 이기적 행동이죠. 이기주의. 이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이기주의자. 10억 벌자. 자, 이제 덕분에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공부하게 생겼네. 그 친구 생각이 또 나네. 밥 먹고 있었어요. 밥만 먹습니다. 감각과 친해지는 거죠. 쉰다는 감각과 친해지기죠. 생각을 쉬는 거죠. 생각을 쉬는 겁니다. 쉰다예요. 비운다예요. 멈춘다예요. 그 생각 올라와서 또 올라와요. 밥 먹을 뿐. 밥 먹는 감각을 충실히 경험합니다. 이 닦는데도 또 떠올라요. 그 친구 생각이 또 떠올라요. 원망심이 나요. 그 친구 보상도 없고 뭐 기도나 한다고 이고 기도할 바에는 10,000원이라도 나한테 보상해라.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생각이구나. 생각. 다시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내가 생각을 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기회가 되니까 10억짜리 버는 겁니다. 내가 이 명상의 마음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또 떠오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든 누구에 대한 원망이든 자기에 대한 후회든 뭐 자꾸 떠올라. 또 떠올랐니? 다시 또 이 닦을 땐 이 닦을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설거지할 땐 설거지할 뿐. 샤워할 땐 샤워할 뿐. 청소할 땐 청소할 뿐. 걸을 땐 걸을 뿐. 일할 때는 일할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뿐. 그래도 올라오면 마음 챙김 한번 해보는 거죠. 생각. 그래 한번. 그래 내가 좀 시간이 난다. 그래 한번 너 좀 내가 좀 대해주마. 이리 와. 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대해줍니다. 마음 챙김 뭐예요? 나를 객관하는 훈련이죠. 그래. 분노. 내가 분노 속에 분노의 탈을 쓰고 내가 분노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 동일시로부터 탈동일시, 탈융합되는 거죠. 분노. 몸이 이렇게 딱딱해지네. 그 친구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뭐 얼굴에 또 열이 좀 오르네. 배가 싸르르해지네. 손발이 차가워지네. 뭐 이걸 관찰하는 거죠. 객관화하는 거죠. 나를 객관화하는 연습, 나를 객관화하는 마음 챙김의 실력, 마음 챙김의 기술이 양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10억짜리인 줄 모르면 소용없고 이게 10억짜리인 줄 알아. 내 마음의 이 마음 기술을 배우는 게 나한테 10억짜리야. 이것이 내가 마음을 쉬는 명상 기술, 마음을 보면서 객관하는 마음 챙김의 기술, 이것이 10억짜리야. 이게 삶에 있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게 나의 이익이야. 이거를 철저하게 자꾸 또 이해하고 또 깊게 해서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게 나한테 정말 이로운지,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무엇이 나인지, 내가 바라는 게 뭐이며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철저하게 꿰뚫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또 떠오르겠지만 또 명상훈련, 마음챙김 훈련, 또 긍정심리의 훈련.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응? 구성주의, 꿈보다 해몽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뭘 배울 수 있을까? 또 이 의미를. 너무 엉뚱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안 선생님이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일을 경험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신령한 분이 나타나서, 또 기독교시니까 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내일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축구를 하다가 너는 피하려고 해도 너는 부딪혀서 다리를 부러지게 될 거야. 근데 그 일 후에 너의 그동안의 모든 악업이 청산되고 너의 삶은 앞으로 빛나는 그런 멋진 삶이 될 것이니라. 지금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이런 꿈을 꿨다고 해봐요. 이런 꿈을 꿨는데 다치기 싫으니까 뭐 이리저리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정말 이 꿈이 맞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내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지은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게 참회가 됐구나. 회개가 됐구나. 이 부러지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구나.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내 다리 부러진 것은 그렇게 모든 인류를 구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인간 하나, 내가 그동안 지은 잘못된 것들을 참회하는 게 될 수 있구나. 만약 이렇게 긍정심리의 웰빙인지로 이렇게 생각을 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또 다르겠죠. 그 경험이. 이건 너무 엉뚱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해몽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꿈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엉뚱한 예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꿈을 진짜 꿨다면 아마 일부러라도 부딪혔을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삼박자, 네, 삼박자 수행, 네, 명상, 메디테이션,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긍정심리,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트레이닝, MMPT, 이 삼박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한 이기주의자, 진정한 이기주의자 혹은 온전한, 그전에 온전한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온전한 이기주의자,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어떻게든 간에 내가 잃어버린 건 지금 100원짜리야.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10억을 벌겠어.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10억을 벌고 말겠어. 이러한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출발하세요.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다스리세요. 어리석은 이기심 때문에 그 작은 강화에 휘둘리고 있는데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강화, 더 큰 강화, 더 오래 지속하는 강화를 내가 얻을 수가 있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중생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 강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못 보고.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로워지자. 그럼 그런 이기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잃어버린 건 100원짜리야. 거기 내가 100원짜리 연연하게 되면은 1,000원, 10,000원, 10만 원 더 잃을 뿐이야.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면 쏠수록 나는 점점 잃는, 내 돈은 잃게 될 거야. 점점 더 많이 잃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하리라 하게 되면 내가 10억 아니라 100억, 1,000억, 1조, 10조도 100조도 벌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 선생님 케이스가
안 선생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선생님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갖고 우리 모두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지난번 별빛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게 뭔지,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므로써 내가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지 않은지, 내 심리자산을 점점 키워야 되는데 주식자산, 부동산 자산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산, 심리자산을 키우는 일에도 등한히 하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물질적인 자산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등한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무엇이 핵심일까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잘 살았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이 지구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긍정심리 묵상, 명상이 아니죠. 묵상, 숙고 해보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물질적 부를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게 될 것이고,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산, 심리 자산을 늘리는데 더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그 오 선생님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요. 오 선생님 혹시 나오셨나요?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네, 지난번 오 선생님한테는 저희 동북센터 그 상담도 권유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면 또 질문을 선생님 거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강의가 강의 겸 지난번에 질의응답 겸 좀 길어졌는데요. 한 1분 정도만, 네, 중간 명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감 같은 거를 또 짧은 질문 같은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분 중간 명상. 자, 뭔가 말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새롭게 큰 질문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했던 거를 질문하시면은 더 좋겠고요. 네. 네, 네. 네, 어쩌다 강화, 그게 중독으로 빠지는 길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분노도 중독이 볼 수 있어요. 우울도 중독이에요. 불안도 중독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독.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 중독. 거기에는 어떤 이 강화, 이 가변 비율적인 강화, 가변 비율의 강화, 이 강화에 중독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 우울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이 강화에
또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어요. 또 처벌도 보면은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바보 같은 불안을 계속하고 있구나. 바보 같은 우울을 계속해서 빠져 있구나. 그걸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도 있죠. 그 중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윤 선생님, 그 미워하는 내 감정을 정당화하고 그렇죠. 정당화하려는 것도 윤 선생님도 맞아요. 그 정당화하려는 것도 어쩌다 정당화가 되면 그게 강화잖아요. 내 에고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근데 거의 보면 도로에 가까운 일인데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자꾸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중독일 수 있어요. 그 반추도 일종의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 가끔 오는 가변 비율의 강화에 의한 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 그걸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런 강화가 숨어 있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네. 오늘은 거의 끝부분에 그 중간 명상하게 돼서 거의 마지막 명상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오늘 강의를 듣거나 또 혹은 다른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있거나요. 오늘 강의 소감이나 질문이나 네, 또 새로운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좋았고 추가 강의 네 추가 강의 부탁 예 네. 네, 제 회사를 쏘고 있는 것을 네, 그 일단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앞으로라도 내가 이게 두 번째 화살이구나. 이거는 이러한 숨겨진 강화가 숨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꾸준한 수행. 네, 화가 날 때, 그 스트레스 받을 때 호흡해도 네, 바로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아, 긍정이님, 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호흡을 해도 다른 웰빙 행동으로 도망가세요. 요즘도 미싱 하시나요? 긍정이님 요즘도 미싱 그때 미싱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재봉틀 미싱? 미싱이 일본 말인가? 머신을 아마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 같네요. 미싱. 네. 머신. 네. 재봉틀 지금도 하시나요? 가끔씩요. 네. 요즘은 재미가 덜해요? 네. 아니요. 이제 음. 이제 몸도 아프고 뭐 일을 막 음. 하면 몸이 아프니까 일단 가서 이거 머리 쓰면서 해야 돼 가지고요. 음. 그게 힘들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여기 이제 집 근처 계곡 가서 이게 화가 나 상황이어서 이렇게 심호흡을 막 했는데요. 이게 가라앉지는 않고 저가 이게 가슴이 아픈 거랑 그런 게 더 네. 생생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네. 이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네. 걸으니까 그게 가라앉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때 호흡을 하면 오히려 제가 이 화난 제 감각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 네. 그러면 뭐 선생님은 호흡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네. 그리고 웰빙 행동을 평소에도 자주 쓰시고요. 또 화가 나실 때도 일단은 웰빙 행동을. 물론 이제 마음 챙김의 내공이 좀 깊어지시면 도망가지 않고 그 분노를 자꾸 객관화하는 연습하게 되면 분노가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와요. 근데 일단은 조금 이제 초보인 경우에는 일단 도망가는 거를 쪽팔려 하지 마라.
웰빙 행동을 일단 도망가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마음 챙김에 좀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떨어져 보면서 아 이게 화가 여기 있네. 내가 화 속에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죠. 아 마음 챙김이 이런 거구나. 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네. 이런 체험을 한번 하시면 이 음. 마음 챙김에 이런 그 입문이 된다고 할 수도 음.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게 합당하게 화를 내는 거냐 뭐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아 음. 내가 화 속에 있구나.' 네. 그거를 깨달으라 그런 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알고 떨어져 네. 보는 마음 챙김 연습을 하고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마음 챙김, 명상, 긍정 심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 심리의 묵상, 숙고도 중요합니다. 그걸 깊이 왜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인가? 이것이 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가? 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이 묵상 숙고 굉장히 중요한 그 기법입니다. 마음 공부에. 그러니까 때로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걸으면서도 그게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원망하거나 왜 나는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에 빠지지 말고요. 그냥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웰빙 인지 기법이죠. 그 숙고하는 것을 해보시고 또 틈틈이 자기자비 이런 걸 통해서 자신에게 자기 내면에 따뜻한 건강한 나를 양성하는 훈련을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웰빙 행동 한 게 있는데요.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예 서울 모임 끝나고 네. 이제 이렇게 오다가 그 어.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천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음, 평화시장이랑. 그래서 음, 거기서 인제 찾고 싶었던 옷감이 있었는데 날도 너무 덥고 주차장도 못 찾겠고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아 웰빙 행동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유료 주차장을 어디를 알아내서 네. 세우고 막 너무 더워 가지고 이제 하지 말까 했는데 또 마스크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만하고 돌아갈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음. '아니다. 웰빙 행동을 해야 된다.' 해 어, 가지고 예 편의점 가서 네. 마스크를 사서 쓰고 아이고, 인제 평화시장을 가서 막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음, 더운 줄도 모르겠고 거의 1 시간도 넘게 어, 돌아다니면서 이 옷감들 예쁜 거 보니까 음, 음, 아우 막 잘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에 온 것 같고 그래서 뭐 수영복도 사서 가져오고 어, 값도 너무 싸고 막 10,000원, 네네, 20,000원 이래서 네, 옷감도 싸더라고요. 뭐 네. 3,500원, 7,000원 이래서 뭐 몇 가지를 지금 사다 놓고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또 자랑했더니 친구 음, 엄마들이 또 뭘 파우치를 만들어 달라 아우,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이걸 하길 진짜 너무 잘했다.' 그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인제 이제 그거 예. 만들면서 재미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예 좋아지니까 또 예예. 좋고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긍정 나선을 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인제 스트레스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도 음, 이게 인제 곳간이 차니까 금방금방 이 기분이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예. 그 웰빙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음. 심리 자원을 이렇게 채워주는 네. 거. 네. 그런 것이 자꾸 채워지면 그전 같으면은 쉽게 화가 폭발했을 일도 네. 화가 덜 납니다. 네. 종종 말씀드리지만 쌀독에서 인심 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음. 자꾸 내 마음의 쌀독, 내 마음의 쌀독을 자꾸 채우자. 뭘로? 웰빙 행동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 많이 돼서 네. 또 다음번에 또 자세한 말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 의미로 1분 정도 정리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1분 정도만 혹시 채팅창에 소감이나 질문 있으면 받고요. 1분 후에 채팅창 닫고 오늘 모임도 마치겠습니다. 추가 강의 꼭 듣고 싶습니다. 이 강화와 이 처벌에 대한 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더 있죠. 네, 그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등등. 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내가 나에게 어떤 강화 스케줄로 나를 강화하는지 보세요. 또 가까운 사람끼리 자녀하고 또 배우자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강화를 상대방을 주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의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강화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야.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화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한번 깨어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네,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화와 처벌에 대한 학습 심리학의 이론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동주의의 그 학습 이론은요, 매우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게 심리 치료 또 마음의 성장 이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 좋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또 공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또 건강하시고 마음 평화로우시고 행복한 일 많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